자, 오늘은요, 최근 가격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내가 가진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의 가격은 8만 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15일 기록했던 12만 4,700달러에 비하면 무려 30%가량 하락한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습니다. 예컨대 암호화폐 분석가로 유명한 알리 마르티네스는 비트코인 가격의 1차 지지선이 86,000달러라면서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깊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가격은 1차 지지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더 크게 폭락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가격에 비하면 반토막 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요,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매우 좋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2026년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른 17만 달러를 예측하거나, 심지어 2030년에는 비트코인이 무려 50만 달러, 현재 원화로 7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은 그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역할이 끝났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것에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단지 비트코인 혹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나 주요 기관들이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성장과 혁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등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제 비트코인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는지, 또한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차트 분석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피터 브란트는 최근에요,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상 하단 지지선이 4만 달러 중반대까지 열려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같은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악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일러 회장이 이끄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최근 행보인데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비싸질수록 이 회사의 가치도 높아지죠.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여태껏 밝혀왔습니다. 그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부추긴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한국 투자자들도 스트래티지 주식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를 포함해서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형 자산 가운데 무려 32등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핫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 주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세일러 회장이 최근 달라졌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이 같은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이 회사 역시 상당히 치명적인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더 많아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을 15만 달러로 가정했었는데, 이것을 최근에 8만 5,100달러에서 11만 달러 정도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정 전망치 하단을 보면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장밋빛 전망을 거두고
혹한기를 대비한 태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을 긍정하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그동안 비트코인 ETF 거래를 막아왔던 세계 두 번째 가는 자산 운용사죠. 뱅가드가 드디어 자사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ETF 거래를 전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뱅가드는요, 무려 원화로 1경 5천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두 번째 가는 자산 운용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뱅가드의 고객 자금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세계적인 투자 은행입니다. JP모건. 2026년 내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2배나 올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주춤할수록 비트코인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올해 4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관세 우려 때문에 크게 떨어졌죠. 급락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시켰는데 JP모건은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84% 정도 상승해서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측 모델은요, JP모건의 변동성 조정 비트코인 금 비교 지표에 기반한 분석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을 금값과 비교해 본 겁니다. 즉, 금 시세와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할 때 비트코인의 이론적인 가격은 17만 달러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에서의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금은 실물 자산에서의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죠. 다 같이 안전자산 반열에는 있는데 그 영역들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를 기준할 때 비트코인의 이론적인 가격은 17만 달러다. 지금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을 호의적으로 보는 또 다른 금융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SC은행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비트코인 가격을 2030년에는 무려 개당 50만 달러, 지금 현재 원화 가치로 따지면 약 7억 3,36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부터 5년 뒤죠. 따라서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세는 혹독한 겨울이 아닌 스쳐가는 찬바람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강세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사용한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JP 모건과 비슷합니다. 즉 비트코인과 금 가격 사이의 포트폴리오 최저가 분석을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따라서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고 특히 2030년 내 개당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비트코인 가격의 장기 상승을 전망하는 쪽에서도 84,100달러 정도는 손절선이라는 리포트도 동시에 나와 있다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컨설팅 회사인 타이거 리서치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 좋은 가격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비트코인 매수에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지만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손절선이 84,100달러다. 자, 무슨 말이냐면 84,000달러 밑으로 빠지면 더 크게 폭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비록 손실이 났더라도 팔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곳은 바로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아크 인베스터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 캐시 우드입니다. 심지어 캐시 우드는요, 최근 어떤 말을 했냐면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금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금 가격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겪었던 장기 하락 추세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시우드는
금은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자산, 즉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성장과 혁신을 대변하는 리스크 온 자산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크게 보면 금처럼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위험한 안전자산이다라고 정의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해치 자산으로서의 금 가격이 올해 상승세를 보였지만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이 금 수익률을 크게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경제 상황을 기술 혁신이 폭발하던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기술 주식이 급등하는 동안 금값은 정점을 찍고 수년간 크게 떨어졌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현재의 거시 경제 환경이 금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훨씬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거죠. 참고로요, 투자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기술주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금은 리스크 오프,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이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위험이 있는, 특히 비트코인은 위험이 있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맥락과 비슷한 이야기죠. 특히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ETF 그리고 또 다른 가상화폐 ETF 등등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즉, 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비트코인이 과거와 같은 대폭락 없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 국면에서도 어쨌든 8만 달러 중반선을 지켜내면서 과거 대비하면 아주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캐시우드의 분석입니다. 즉, 캐시우드는 금이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자산, 즉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성장과 혁신을 대변하는 리스크 온 자산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은 AI를 비롯한 기술 산업의 성장과 혁신과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술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자,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실체가 없었던 가상화폐를 실체가 있는, 더 정확하게는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이끈 비트코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디지털 화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술 혁신과 성장이 지속되면서 가상화폐의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특히 결제 서비스를 필두로 모든 기술 분야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이 비로소 실체를 가지게 되었고 비트코인 ETF를 비롯한 가상화폐 ETF가 공식적인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실체가 없었던 자산을 비로소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의 혁신을 이끈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역할은 끝났고 실물 자산으로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최근의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은 그동안의 종이화폐에서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조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들 가운데 분명한 옥석을 가리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당연히 가장 선두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투자할지 말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야겠죠.
다만 이 같은 현상을 우리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 가격과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핫한 가상화폐를 꼽으라면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죠? 아크 인베스터의 추정치에 따르면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앞으로 매년 38%씩 증가해서 2030년이 되면 무려 1조 4,090억 달러, 원화로 약 2,100조 원까지 팽창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2024년 스테이블 코인은 얼마나 공급됐냐면 2,030억 달러인데 결과적으로 5년 후에는 그것의 7배가 된다, 이런 뜻이죠. 또한 M2라고 하죠. 전 세계 통화량입니다. 현재 전 세계 통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0.017%로 미미한데 5년 후에는 2030년에는 0.9%, 약 1%가량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곧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돈처럼 쓰이는 비중이 지금보다 5배 이상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연동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는 발행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실제 유통되는 것은 달러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죠. 예컨대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동시에 1달러짜리 미국 국채가 발행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칠게 표현하면 실제 유통되는 것은 1달러인데 총 공급된 통화는 그 2배인 2달러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달러 패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앞으로 찍어내야 할 국채는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물 달러든 디지털 달러든 시장의 M2, 즉 통화량은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많은 달러가 공급되면 돈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결과적으로 기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결과물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카드 회사들, 구체적으로 비자 카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카드 발급 결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삼성넥스트도 최근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핀에 큰 돈을 투자했죠. 또한 지난 9월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결제 카드 인프라를 만드는 레인이라는 회사에도 투자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야기들은요, 은행 계좌에 있는 내 돈이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통해서 전환이 된다. 그것들이 아주 급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가상화폐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대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코인을 그저 가상화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 달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 세계 통화량은 급격하게 팽창할 것이고 이것이 또한 돈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며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미국의 국채 발행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종이 화폐인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고 이것은 결국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AI 등 기술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주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와 상관없이 주식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 냄새를 정말 잘 맡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겠죠. 최근 KB금융지주에서 발간된 한국의 부자들 보고서에 보면 부자들이 내년에 그리고 3년, 5년 동안 가장 우선으로 하는 자산 증식 대상으로 주식을 꼽았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과 덧붙여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